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억 8천 날렸다는 그 현장,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때 영상 올라가고 반응이 정말 엄청났는데요. 저도 지금 20년이 넘게 이 업을 하면서 정말 이런 현장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전문가로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던 그런 현장이었고, 그래서 고객님이 문제없이 이 집에 거주하실 수 있게끔 저희 모든 담당자들이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집어봤던 이 집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현장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여기 현장이 피해 금액만 3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역대급 날림 공사가 있었던 그 현장이죠. 처음 시공했던 그 두 개 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완공이 안 되고 가구도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공사는 중단되고 잔금까지 요구하니까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우리 고객이 저희에게 SOS를 요청했었죠. 제가 여기 찾아왔을 때 방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타일, 계단, 전기, 설비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놀랬던 현장입니다. 그때 그 업체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 현장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또 하나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개 업체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요. 그중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업체들 연결시켜줬던 니바트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난 영상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댓글 보니까 예방 방법이 많던데 이런 일을 겪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지난 영상 안 보셨네요. 지난번 영상들을 먼저 한번 보세요. 대기업 대리점이라고 그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무조건 믿고 큰 공사 진행하다가는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한샘이나 니바트나 이런 대리점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업을 하려면 법적인 기준이 일단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자본금 1.5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대리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 기준을 다 지키고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샘이나 리바트 같은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전문 건설업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는 게 더 힘들걸요. 여기 재공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고 얼마나 남았어요? 처음 여기 왔던 게 3월 달이었으니까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했었고요. 지금까지 4개월 정도 재공사가 진행을 했었어요. 비용은 좀 안타깝지만 부가세 별도로 3.5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싶어도 이게 재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니까요. 지금부터 보시면 알아요. 3억이요? 그 재시공 비용이 너무 나온 거 아닌가요? 재시공이 아니고 그냥 새로 다 시공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니까요. 화장실도 4칸이 다 기존에 어설프게 시공해왔던 방수공사, 설비공사, 타일까지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는 전체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풀세팅을 했는데 가구만 사실 1억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공사는 정말 기가 막혔죠. 기존의 인쇼 스타일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배선을 해놨었는데 제대로 된 배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써보려고 하다가 전기품만 더 날려먹고 결국은 거의 다 배선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감이 다 된 상태로 배선을 더 하는 게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전기공사 인건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더 들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도장도 최대한 재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전체 도장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가구 몸통만 한 2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여기 계량기가 있어서 수도 계량기, 여기 이런 설비 배관이 있으면 원래 신발장을 밑에까지 내리고 하부에 원래는 간접 조명을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고객은 여기 하부 또 간접 조명을 너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일로 이 계량기를 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안쪽에서 내부에서 이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디테일을 풀었고, 이 도화 판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늬급 판넬로 원래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도화 판넬을 지금 선정을 해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도화 이 마루굽틀, 디딤석, 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 디딤석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연장을 좀 시켰죠. 타일의 턱 같은 경우는 다 졸리컷으로 마감을 해서 내진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난번처럼 이 타일 옆면이 보이도록 그렇게 마감을 한 게 아니죠. 현관 옆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에 세탁룸이 있어요. 이 세탁룸에는 지난번에
와, 그때 뭐 타일도 마감이 안 되고 수도 도장 마감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가구 몸통 몇 개 여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드러내고 전부 다시 손을 보고 이 가구 디테일을 다시 잡고 시공하고 마감을 한 겁니다. 요 조그만한 공간 안에 5가지 공정이 다 새로 시공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거실로 가기 전에 1층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엉망이었어요. 심지어 바닥에 방수를 해놨는데도 이 바닥에 파여 있어 가지고 설비는 엉망으로 그냥 노출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면대 배수구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지금 뜯어내고 다시 지금 시공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이 그린 컬러가 이 박판 타일하고 여기 세면대까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또 여기가 다 목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시공을 해 놓으면은 이 화장실에 물을 쓸 때 얘들이 다 썩고 문드러져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시공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감아 들어가는 이런 시공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은 내구성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큰 디자인 틀은 다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 틀만 유지가 된 거예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합판만 여기 목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죠. 이게 300만 원인가 목수한테 별도로 돈을 주고 고객이 여기에 시공을 했던 건데 이 디테일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다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고 측면의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명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목공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조명 사이즈나 이런 것들하고 얘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전부 지금 측면의 조명 라인도 다시 작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도장 작업을 전체 재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살짝 이렇게 터치 질감이 있는 이런 도장 마감으로 해가지고 순백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베이지 톤의 컬러 느낌이 나도록 해서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의 컬러 색깔로 전부 다 지금 도장 작업을 다시 한 겁니다. 이 주방 처참했었어요. 여기 뭐 가구 하나도 없었고 여기 큰 분전함 3개 있었죠. 엄청난 그 전기선들이 막 내려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은 말끔하게 이렇게 다시 시공을 했고 이 뒤쪽에다가 숨겨놨는데 여기 지금 인쇼 분전함을 빼고 나머지 배선들은 결국 하나도 재사용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결선되어 있거나 배선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전체 배선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가구 디자인이 3D로 살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건 있었지만은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영림 강남 전시장에 쇼룸에 있는 결 판넬 새로 나온 신규 도화예요. 걔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었어요. 이 아일랜드 장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물턱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일랜드에 이런 턱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개수대를 사용하거나 요리를 할 때 밖으로 튀는 게 훨씬 더 적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수납열 여기를 지금 쭉 만들면서 안쪽에는 이렇게 팬트리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도 좀 편리하게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냉장고를 지나서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이식 도화를 설치해서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싼 유리 그릇이라든가 접시 같은 거 이런 것들 장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장식장도 있지만 이 홈바장 이런 거 요즘 필수입니다. 이 홈바장 하나가 있음으로써 이 주방 공간이 훨씬 더 유익해진다는 거 주방 설계할 때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안방이죠. 여기 지금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몰딩이라든가 걸레바지 같은 거 마감이 하나도 지금 될 수 있게끔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천정에 마이너스 몰딩을 하기 위해서 천정을 다 따내고 천정 마감을 전체 다시 했고요. 간접 조명도 신규로 다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가시면 여기 드레스룸이 지금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 드레스룸은 조금 이제 고급 시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다 조명이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고 전부 다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얘들을 열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다 설계가 되어 있죠. 안방에 있는 화장실. 이 화장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여기도
마감이 정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높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전부 설비 작업 이런 것들은 재시공이 됐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각 위치별로 전부 지금 재작업이 됐습니다. 양변기의 위치가 조금 옮겨지면서 여기가 단이 살짝 올라오는 이런 현상으로 디자인이 됐고,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안전하게끔 여기를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전부 다 좀 더 신경을 좀 썼죠. 전부. 자, 2층으로 이제 한번 올라갈까요?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필름으로 마감하려고 MDF를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부 이 타일을 마감하기 위해서 하지 작업을 다시 전부 다 했고, 아까 현관 바닥부터 이 복도하고 같은 타일로 이 계단을 이렇게 작업을 했죠. 지금 올라가면은 여기 바깥쪽에 테라스가 있었죠. 여기 테라스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원래 여기 배수 작업을 조금 이렇게 해놨었는데, 요것도 다시 지금 배수 작업을 하고 전부 하지트를 걸고, 그리고 데크를 지금 합성 데크를 다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자쿠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야외 욕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시공을 했죠. 여기 야외 테라스 자쿠지 이제 앞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는 이렇게 세면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여기 하부에는 또 분배기가 있습니다. 1층에도 분배기가 있지만 여기도 지금 하부에 분배기가 있고, 이 안쪽에 이 분배기는 인쇼 분배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러가 스위치 옆에 달려 있어서 걔로 같이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 여기가 전부 다 기억나시죠? 이 하부 쪽에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려고 여기 처리가 기존에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쪽 하부 쪽에는 도장도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디테일을 떨어뜨릴 수가 없게끔 그냥 모양만 내놓은 상태였고, 전문들도 너무 엉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 벽을 다 철거를 하고 이 문짝 문틀부터 시작해서 이 벽면까지 전체 목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됐고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3D 모델링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모델링 작업대로 그대로 구현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가구로 최대한 이걸 맞춰서 한번 디테일을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 안쪽에 끝에 가시면은 이렇게 콘솔 이렇게 벽면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기 쓰레기가 엄청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 문틀은 아마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화장실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자재가 엄청나게 여기 쌓여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욕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블랙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조금 고급스럽게 또 여기 들어갔죠. 여기에 설비부터 전기부터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를 지금 다 다시 맞추고 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설계 디테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설계 디테일에 대한 치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기존의 작업자들이 막 그림만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다 뜯고 다시 시공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화장실 맞은편 방, 여기가 멀티룸이에요. 이거 남자들 다 탐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이제 멀티룸이 2개의 침실로 되어 있고, 멀티룸이 들어가는 여기 입구가 스낵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쪽에도 인쇼함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디자인 구성상 거기에 지금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여서 걔 같은 경우도 반대편으로 지금 이동돼서 지금 시공이 됐고, 이 디테일은 다시 지금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샤시 앞쪽에 이런 작은 바 테이블도 하나 좀 만들었고요. 간식이라든가 간단한 요리 같은 것도 여기서 조리해서 해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안쪽으로 쫙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미디어룸입니다. 고객님들이 음악이라든가 영화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엄청 또 좋아하시고, 큰 TV와 음향 사운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코치님, 이 방은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이 방도 진짜 전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은 콘센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막 그냥 돼 있었고, 이 콘센트도 결선이 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걸 전기 한번 꽂았더니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불이 날 뻔했던 그런 또 이게 아픈 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 결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게 완전히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전기 배선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좀 이해가 좀 안 갔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공사하시면서 보면은 그 이렇게 첫 번째 했던 업체나 두 번째 했던 업체나
뭔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싶었던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조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공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또는 이런 공사를 할 만한 이제 좀 실력이나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이거를 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은 너무 멋진 발코니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휴양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 예전에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지 않았어요. 여기 한 두 줄이 아마 안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타일을 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데크 위에다가 이 타일을 깔아놨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데크까지 다 걷어내고 재시공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우리 고객하고 좀 협의를 하고 데크 위에다가 에폭시로 타일을 지금 다시 그냥 붙인 상황이고요. 대신 매지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 매지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하부 쪽에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기를 설계를 했고, 여기에 조형물들 금속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분위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데크 위에다가 그냥 타일을 얹어두면 데크가 썩을 수도 있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데크는 합성 데크라고 해서 아까 우리 자쿠지가 있는 바깥쪽 발코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오래돼도 썩거나 뒤틀림이 없는 그런 합성 데크로 소재를 하면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난번 영상을 한번 올리고 나서 댓글에 참 이상한 업체도 많다, 뭐 이럴 때는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 때문에 연락 오신 분들도 있고 참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 업계의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그늘에 숨어 가지고 그 업체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샘이나 리바트나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기준을 좀 지키면서 하자는 거죠.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그 그늘 속에 숨어 가지고 있으면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기준들을 또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평가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공사를 하면서 솔직히 다시 이런 공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이 하던 공사를 한다는 게 이 업계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건데요. 사실 저도 요번에 그걸 또 한번 절실하게 좀 느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런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 만약에 쉽게 못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 집을 다시 해달라고 했다면 재시공을 하시겠어요? 철거 후 다시 공사를 진행하시겠어요? 그건 좀 어려운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그래도 다 뜯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최대한 덜 뜯고 하는 게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죠. 고객님 입장에서 그게 또 더 이득이다? 사실 저희도 이 공사를 못 한다고 했었어요. 고객님한테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도 했었고, 또 리바트에서도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고 영상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리바트에서 책임지고 해준다 그러면 빠지겠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고객도 어쩔 수 없고 저희도 어차피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 공사를 저희가 또 이렇게 하게 됐죠. 사실 저희한테는 뭐 큰 경험이 된 것 같긴 해요. 리바트에는 뭐 그 이후로 뭔가 더 뭐 고소를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해를 하자든지 뭐 어떤 연락도 안 왔나요? 화해할 일은 없고 뭐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 뒤에 연락은 없더라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좀 무섭긴 했었어요. 대기업에서 법무팀이 지금 연락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저희 같은 조그만한 구멍가게가.